안녕하세요. 뭉쳐에 딴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패 40회차는 2023 피파 여자 월드컵 14경기인데요. 지난 39회차까지 2월되며 이번 회차는 30억 대박 회차가 되었습니다. 전력차가 뚜렷한 경기들이 많아서 대여섯 경기의 변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1등 당첨이 걸려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변수가 적다면 당연히 대박 없는 1등이 될 것이고요. 2월까지 나올 회차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부족한 정보를 모아 분석을 올렸고요. 전력의 차이가 매우 큰 매치는 분석을 간단히 하고 관심이 필요한 매치에 집중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용꿈 돼지꿈을 꾸시고 대박의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A조 피파 랭킹 46위 필리핀과 22위 스위스의 매치입니다. A조는 1강 노르웨이, 2중 뉴질랜드, 스위스, 1약 필리핀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필리핀의 첫 번째 도전은 허무하게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하지만 첫 진출의 의미를 두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스위스는 상대적으로 네임밸류가 높은 스쿼드를 갖고 있지만 비슷한 실력으로 평가받는 웨일스와 이탈리아는 물론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크로아티아나 루마니아 등을 상대로도 압도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스위스의 팀 컬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제럴딘 로이 텔러와 리아 발티가 중원을 장악하며 늪축구를 구사하다가 나오는 속공 찬스를 츠르노 고르체비치와 바흐만이 잘 마무리해 줄 수 있다면 무난히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필리핀에는 스웨덴 1부 리그의 피테오 IF 소속 공격수 카트리나 길리우나 노르웨이 1부 리그의 아르나 바에에르나르 소속 미드필더 메릴 세라노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세미프로나 대학 수준의 리그에서 뛰고 있는 필리핀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한 경기를 비기기만 해도 엄청난 성과이며 그 팀에 제대로 고춧가루를 뿌리는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강팀과 약팀의 차이가 너무나도 큰 여자 축구계이기에 이변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역 예선격인 2022 여자 아시안컵에서는 조별리그에서 태국의 1대0 승, 인도네시아의 6대0 승, 호주의 0대4 패를 기록하였습니다. 8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대만을 꺾었지만 4강에서 대한민국에 0대2로 패했고요. 동기부여가 강한 필리핀이겠지만 워낙에 전력 차이가 크고 첫 월드컵 출전하는 필리핀 선수들은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필리핀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C조 피파 랭킹 6위 스페인과 36위 코스타리카의 매치입니다. C조는 확실하게 2강 이하로 분류되는데요. 우승 경력이 이미 있는 스페인과 일본이 2강, 코스타리카와 잠비아가 2약입니다. 세계적인 팀 중 하나인 스페인은 명실상부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팀워크를 구사하며 스페인의 전성기를 열고 있는 이번 멤버들은 남자 축구처럼 짧은 패스와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하지만 작년 말에 스페인의 15명의 선수들이 빌다 감독에게 반기를 들고 물러나는 바람에 재정비가 필요했는데요. 빌다 감독은 오히려 다양한 선수들을 구성하여 더욱 끈끈한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팀을 이끌고 아르헨티나를 7대0으로 대파하였으며 스웨덴과 무승부를 이뤘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사상 두 번째로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베르데 감독 밑에서 순조로운 모습을 보이는 코스타리카는 남자 축구와 축구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28세의 나이로 부임한 감독 아래에서 차분히 준비한 이 팀은 U20 여자 월드컵에서 활약했던 신예들과 조화로운 모습을 보이며 디펜딩 챔피언 미국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의 집중력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기에 이번 대회에서는 어떤 스타일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감독과의 내분 후 선수들이 돌아왔지만 팀을 위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들의 자리에 위협을 느껴 돌아왔을 거란 생각도 들고 꾸준히 발을 맞춰온 코스타리카이기에 팀워크나 분위기에 앞선다고 보이기에 단통승을 가기에는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어 스페인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2조 피파 랭킹 1위 미국과 82위 베트남의 매치입니다. 2조는 2강 미국 네덜란드, 1중 포르투갈, 1약 베트남의 구조로 B와 D조와 함께 죽음의 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3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향해 달려갈 준비를 마친 미국인데요. 남자 월드컵에서 그 누구도 이룩하지 못한 위협을 미국 여자 대표팀이 이룰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짜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인데요. 세계 최강 미국이 아시아에서도 변방인 베트남에게 승패가 아닌 몇 골 차이냐가 관건일 거란 생각입니다. 무승부만 해도 이번 회차 2월입니다. 미국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4번 경기 C조 피파 랭킹 77위 잠비아와 11위 일본의 매치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성장세를 이뤄낸 잠비아, 이번 첫 출전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팀은 아닙니다. 잠비아의 브루스 음아페 감독은 챔피언이 되려면 최고의 상대를 눌러야 하는 법이라며 오히려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자신감을 드러내는 이유가 바로 세계적인 스타 바브라 반다를 믿기 때문인데요. 도쿄올림픽에서 잠비아가 기록한 3경기 7골 중 6골을 혼자 터뜨리며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는데 오히려 15실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며 잠비아는 수비의 허점을 노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수비 허점을 보완하는 것인데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11년 독일 여자 월드컵에 우승을 이뤄내며 남녀 통틀어 첫 아시아 우승팀이 된 일본, 2015년 캐나다 월드컵에서도 2연패를 노리며 순항했지만 아쉽게 미국에게 5대2로 패배해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 2019년에 16강에서 탈락하며 일본은 이제 저무는 세대가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내부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는 일본에게 쓴 약이 되었습니다. 중원의 하세가와 유이는 일본의 스타로 AC밀란과 웨스트햄을 거쳐 현재 맨시티에서 뛰고 있으며 일본의 여자 메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시야가 넓고 킥력이 좋아 간결한 패스로 공간 창출 능력이 남자 선수급입니다. 수비에는 중원에서 수비로 전향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위민스의 시미즈 리사 등의 새로운 스타들이 배출되기 시작했고요. 또한 일본 U20 감독을 동시에 맡는 이케다 감독이 신예 선수와 기존 선수들의 조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다시 한번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압도적인 우세가 예상되지만 여자 축구의 속성상 스타 한 명이 해결할 수 있는 경기들이 있는데요. 이번 매치가 바브라 반다의 존재가 이변을 예상할 수 있는 매치라 보여 잠비아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D조 피파 랭킹 4위 잉글랜드와 53위 IT의 매치입니다. 2강 잉글랜드, 중국, 1중 덴마크, 1약 IT의 구조로 죽음의 조로 예상되는 B, D, E조 중에서 최고의 죽음의 조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시아 강자 중국, 유럽 챔피언 잉글랜드, 피파 랭킹 18위로 유럽 중상위권으로 꼽히는 덴마크가 있어서 이변이 일어난다면 2조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번 매치는 조 최강과 최약의 매치로 이변이 일어날 수 없는 매치입니다. 잉글랜드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6번 경기 D조 피파 랭킹 13위 덴마크와 14위 중국의 매치입니다. 16년 만에 월드컵에 복귀하는 덴마크로서는 그 의미가 남다른 대회가 되겠습니다. 4-3-3 포맷을 사용하는 3경기를 무실점으로 이끌며 진출한 덴마크인데요. 이제는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팀이 되었습니다. 스쿼드의 깊이도 좋아 이번 대회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해야 할 팀입니다. 1999년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을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강호로 불리며 아시아를 평정한 중국이지만 1999년을 제외하고는 8강에서 늘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중국은 레전드인 수이 칭샤 감독과 함께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중국 여자 축구 대표팀 역사상 가장 빛나는 선수이자 감독, 현역 시절 5번의 아시안컵 정상을 차지하고 올림픽 은메달까지 목에 걸었던 수이 칭샤, 그녀가 이번 대회에서 대표팀 감독을 맡으며 2022 AFC 여자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4-2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중국은 탄탄한 수비 라인으로 공격을 저지하면서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며 전진하는 팀의 플레이를 만들어냈는데요.
1999년 월드컵 때 사용한 중국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이러한 플레이로 인해 중국 내에서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때 세계 최강으로 군림하던 중국이지만 내리막을 걷다가 2022 여자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며 과거의 찬란했던 시절을 다시 꿈꾸고 있습니다. 덴마크 역시 동기부여가 크고 수비력이 좋아 팽팽한 경기로 이번 40회차 예측이 어려운 매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왕의 귀환이냐 신흥 세력의 돌풍이냐인데요. 덴마크 역시 수비에 무게를 두는 팀으로 저득점으로 승패가 갈릴 수 있는 매치로 생각됩니다. 물을 바치고 승패를 결정해야 할 매치인데요. 오랜만의 기대감으로 선수들이 부담을 갖고 있을 중국 선수들일 텐데 부담이 덜한 덴마크로서는 편하게 경기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첫 경기의 부담을 이겨내는 팀이 승리할 매치인데 선제골이 결승골이 될 확률이 높은 경기로 덴마크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G조 피파 랭킹 3위 스웨덴과 54위 남아공의 매치입니다. 1강 스웨덴과 2중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1약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분류됩니다. 2019 피파 여자 월드컵 프랑스에서는 3위, 2020 도쿄올림픽 은메달을 차지하며 강호반열에 오른 스웨덴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 후보로 주목받고 있긴 하지만 우에파 여자 유로 2022 잉글랜드 대회에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과 개최국 잉글랜드에게 4대 0으로 대패함에 따라 이번 대회 우승 후보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진 게하르트손 감독의 지휘 아래 스웨덴은 다시 전력을 가다듬고 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전력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어느 때보다 사기가 높습니다. 2022 아프리카 여자 네이션스컵 모로코 대회에서 6전 전승으로 남녀 대표팀 최초 우승컵을 획득했고 최근 5년 동안 없었던 유럽팀 상대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더구나 이번 조편성도 그들에게는 나쁘지 않다는 평가까지 나와 해볼만한 조별리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출전이었던 2019 피파 여자 월드컵 프랑스 대회에서는 독일과 중국, 스페인과 한조가 되었으나 승점 없이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상대인 만큼 이번 매치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스웨덴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2조 피파 랭킹 9위 네덜란드와 21위 포르투갈의 매치입니다. 지난 대회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한 네덜란드가 이번 대회에서는 반드시 우승컵을 들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임 감독인 사리나 비그만 감독이 잉글랜드로 떠난 후 부진을 겪었고 후임인 마크 파슨스 감독은 여자 유로 2022에서 프랑스에게 8강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평가는 회의적입니다. 포르투갈은 본선에 오기 위해 총 14경기를 치르며 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4월에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1대2로 패했고 뒤이어 웨일스와의 평가전에서는 1대1로 비기며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상승세가 꺾인 지금 이 시점에 하필 우승 후보 두 팀이 있는 D조에 편성이 되어 예선 때처럼 본선도 쉽지 않은 일정이 되겠습니다. 양팀 전력차를 떠나 같은 유럽 팀으로서 남자 축구에서는 팽팽한 전력이지만 여자 축구에서는 월등히 네덜란드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의 평가전들을 살펴보면 넉넉고 무기력하게 질 팀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많은 경기 경험으로 팀워크나 자신감이 상승했을 걸로 생각되고 강팀 잉글랜드와도 0대0 무승부를 했던 경험도 있어 승리까지는 어려워도 무승부를 바쳐야 할 매치로 생각됩니다. 첫 경기에 우승후보 네덜란드를 만나 어려운 경기가 되겠지만 잃을 것이 없는 팀으로서는 오히려 승부에 대한 부담을 던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매치로 생각됩니다. 네덜란드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F조 피파 랭킹 5위 프랑스와 43위 자메이카의 매치입니다. 확실한 2강 프랑스 브라질과 2약 자메이카 파나마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인데요. 르나르 체제의 레블레 군단은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겠다는 포부를 선포했습니다. 현재까지 최고 성적은 4강 진출인데 후방의 웬디 르나르부터 전방의 유지니르 소모까지 스타 군단으로 채운 프랑스가 신예 또한 스타 군단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스쿼드로
포진하며 이번 대회 자신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2010년 국가대표 해체를 겪은 자메이카는 그 후 4년 뒤에 재결성한 후 성적이 올라가며 이번 월드컵까지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를 상대로 얼만큼의 경기력을 보일지는 의문인데요. 일방적인 수비로 내려앉을 것 같은데 프랑스의 맹공을 클린시트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프랑스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G조 피파 랭킹 16위 이탈리아와 28위 아르헨티나의 매치입니다. 이탈리아는 22-23 시즌을 앞두고 자국 내 세리에 페미닐레가 프로화되면서 경험 많은 선수들과 신예들의 조화 속에 2019 피파 여자 월드컵 프랑스 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여자 축구 부흥의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우에파 여자 유로 2022 잉글랜드 대회에서는 8강 진출에 실패하며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대회가 그들에게 있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이고 리그의 프로화 이후 처음 나서는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기복 없는 경기로 여자축구 강호의 반열에 다시 들어갈 목적으로 준비를 끝냈습니다. 남자 대표팀에 비해 전력이 가장 격차가 심한 나라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는 이번에는 16강에 올라갈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헤르만 포르타노바 감독이 이끄는 아르헨티나는 끈질긴 공격 축구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하지만 남자 축구의 공격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평가입니다. 그럴만도 한 이유가 바로 지난 3개 대회에서 정말 아마추어와 비슷한 공격력을 선보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2022 코파 아메리카 페메니나 콜롬비아 대회에서는 3위를 차지하며 손쉽게 월드컵 티켓을 따냈습니다. 든든한 수문장과 그 앞을 지키는 포백 라인이 역대급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반등을 해야 하는 이탈리아와 상승세의 아르헨티나입니다. 남자 축구의 명성까지는 아니라도 지금의 성적은 아르헨티나 국가적으로도 자존심이 상할 텐데요. 그런 동기부여가 선수들 가슴속에 있다면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승부를 걸어야 하는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이탈리아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H조 피파 랭킹 2위 독일과 72위 모로코의 매치입니다. H조는 1강 독일과 2중 대한민국 콜롬비아, 1약 모로코로 보시면 됩니다. 정말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인데요. 독일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F조 피파 랭킹 8위 브라질과 52위 파나마의 매치입니다. 이 매치 또한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인데요. 피파 랭킹보다 그 전력차는 더 커 보이는 매치입니다. 브라질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H조 피파 랭킹 25위 콜롬비아와 17위 대한민국의 매치입니다. H조의 공통점은 네 팀 모두 각 대륙별 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국가들만 모여 있다는 것인데요. H조는 독일이 압도적인 화력으로 조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가 2위 자리를 놓고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김혜리, 지소연, 임선주, 이영주, 전은하는 2010 피파 U20 여자 월드컵 독일 대회에서 3, 4위전에서 콜롬비아를 상대해 1대0 승리를 거두고 최종 3위를 차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16강에 진출하고 싶다면 반드시 조 2위에 들어야 하는데 3차전인 독일전을 치르기 전에 최소 1승 1무는 거둬야 하는데요. 콜롬비아는 6월에 월드컵 출전국 파나마와 두 차례 평가전을 가져 각각 2대0, 1대1로 1승 1무를 거두었는데요. 콜롬비아는 7월 14일에 월드컵 출전국인 아일랜드와의 비공개 평가전을 가졌는데 콜롬비아 선수들이 거친 경기로 20여 분 만에 평가전이 중단되는 보기 드문 경우가 생겼습니다. 평가전에서의 거친 경기가 월드컵에서는 가차없는 경고나 퇴장이 주어지기에 오히려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의 거친 경기에 기선을 제압당한다면 오히려 경기력이 떨어져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평가전들을 보면 한국의 최대 단점은 수비로 보입니다. 이탈리아에 2대1로 패하고 잠비아에 5대0, 5대2로 승리, IT에 2대1로 승리했는데 양쪽 윙백이 느린 편이라 자주 기회를 내주는 모습이고 아크서클 내에서는 수비들이 우왕좌왕하며 골을 내주는 모습인데 김정미 골키퍼의 순발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윤영글 골키퍼가 순발력이 앞서는 것 같은데요. 콜린 벨 감독은 김정미 골키퍼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신 한국의 공격진들 지소연, 이금민, 조서연 등의 실력은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요. 수비에서 얼만큼 막아주느냐가 승부의 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전반 이른 시간에 실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게 승리까지 장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콜린 펠 감독은 김정미를 선발로 쓸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의 승리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남녀 국대들의 월드컵 도전사에서 첫 경기 승리가 많지 않다는 것과 공격력 대비 수비력이 안 좋은 게 이유입니다. 폴더 여유가 있으시든지 국뽕이 땡기신다면 지우개를 쓰셔도 될 매치인데요. 저는 콜롬비아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A조 피파 랭킹 26위 뉴질랜드와 46위 필리핀의 매치입니다. 필리핀은 1번 경기에서 분석한 것처럼 승리보다는 일무라도 해야 나름 월드컵 출전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최국 뉴질랜드와 랭킹 차이는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개최국 프리미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필리핀은 이번 승무패 40회차 1번 경기에서 스위스에게 패가 유력한데 만약 대패를 한다면 이번 매치는 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차전이 개최국과의 경기라 희망이 더 없어 보입니다. 뉴질랜드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승무패 분석을 마쳤습니다. 부디 행운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